최근 배달 플랫폼들 사이에 전쟁이 하나 벌어졌습니다. 바로 배달료 영원 전쟁인데요. 소비자 입장에선 환영할 만한 그런 일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하지만 여기서 궁금증이 생깁니다. 사실 그동안 배달 플랫폼들은 배달료를 비싸게 받는다고 욕을 먹었지 한 번도 서로 배달료를 인하하기 위한 경쟁을 펼친 적은 없었죠. 자, 그러면 어쩌다 배달 플랫폼들은 서로 배달료를 인하하는 이 경쟁을 시작하게 된 것일까요? 배달 플랫폼 간 배달료 인하 전쟁을 시작한 곳은 쿠팡입니다. 쿠팡이츠가 쿠팡의 유료 멤버십 서비스인 로켓와우 회원을 대상으로 세이브 배달, 즉 묶음 배달에 대한 무료 배달 서비스를 시작한 것이었죠. 자, 그렇다면 배달의 민족이 가만히 있을 수 있을까요? 당연히 배민도 수도권에서 알뜰 배달을 무료 제공하기 시작했습니다. 원래는 무료 배달 쿠폰을 발급받아서 사용을 할 수가 있었는데 최근에는 자동 적용이 되게끔 업데이트까지 했죠. 묶음 배달이 아닌 한 집 배달의 경우 배달비가 1,000원입니다. 자, 두 기업이 배달료 인하 경쟁에 나서자 요기요까지 참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요기요는 전국 앱 이용자를 대상으로 무료 배달 혜택을 제공하고 자체 구독 서비스인 요기패스 X 가입자에겐 4,000원의 쿠폰을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참고로 요기패스 X 가입자는 최소 주문 금액도 필요 없이 무료 배달이 가능합니다. 자, 현재 국내 배달앱 시장의 1위 기업은 배달의 민족입니다. 배민은 약 65.1% 정도의 시장 점유율을 기록하고 있죠. 월간 활성 사용자 수, 즉 MAU는 2,193만 명에 달합니다. 배달앱 2위는 요기요입니다. 요기요의 점유율은 17.9%, MAU는 603만 명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3위 기업이 바로 배달료 인하 전쟁을 시작한 쿠팡이츠입니다. 쿠팡이츠의 점유율은 17%로 MAU는 574만 명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점유율만으로 봤을 땐 쿠팡이츠가 배달료 인하 경쟁을 시작할 그런 이유가 충분하죠. 우선 점유율 3위에 그치고 있기 때문에 점유율을 높이고 싶어하는 상황입니다. 자, 유명한 경영학 이론 중에 기업의 생애 주기를 설명한 산업수명 주기 이론이 있습니다. 이 이론에 따르면 기업은 도입기, 성장기, 성숙기, 쇠퇴기를 거치게 됩니다. 도입기와 성장기 때 전체 시장이 빠르게 성장한다면 성숙기를 지나면서는 그 성장 속도가 느려지게 됩니다. 성숙기에 진입한 경우 전체 시장이 커지지 않기 때문에 각 기업들은 점유율을 유지하기 위한 치열한 경쟁을 펼치게 됩니다. 물론 이 이론은 개별 기업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산업이나 시장에 대입해도 충분히 시사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현재 배달앱 시장이 딱 성숙기의 모습과 비슷해 보이지 않으신가요? 핵심 플레이어들 몇몇이 전체 시장을 나누고 마케팅을 통한 치열한 경쟁을 펼치고 있죠. 자, 배달 시장의 고속 성장이 끝나고 있다는 신호는 여러 자료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선 재미있는 점은 팬데믹 때 급성장했던 이 배달 시장이 더 이상 예전만큼 성장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21년 음식 배달 거래액은 25조 6,783억 원을 기록해 팬데믹 이전이었던 2019년 9조 7,365억 원과 비교해서 3배 가까이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자, 하지만 2022년에는 26조 339억 원을 기록해 1.4% 성장하는 데 그쳤죠. 이와 비슷한 현상은 2023년에도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자, 오픈 서베이 자료에 따르면 2022년 외식 중 배달이 차지하는 비중은 39.4%였지만 2023년에는 30.1%로 10%포인트 가까이 낮아졌습니다. 이를 종합하면 팬데믹 때 배달 시장은 급성장했지만 엔데믹 이후로는 성장이 더딘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왜 배달에 대한 선호도가 낮아지고 있을까요? 오픈 서베이 자료에 따르면 배달 서비스 이용이 감소한 이유로 응답자의 83.9%는 비싼 배달비를 꼽았습니다. 즉, 비싼 배달비는 소비자들이 배달 서비스 이용에서 이탈하도록 원인을 제공하고 있었던 것이죠. 어떻게 보면 배달비를 낮추는 것이 시장 점유율 확대에 있어서는 합당해 보입니다. 지금까지는 국내 배달앱 시장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알아보았습니다. 자, 배달앱 시장 분석을 통해 배달비 영원 마케팅에 기업들이 나설 만한 그 이유가 충분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죠. 자, 여기서 의문이 드는 점이 하나 있습니다. 왜 쿠팡이 먼저 배달비 영원에 나섰을까 하는 점이죠. 쿠팡은 배민과 요기요와는
다른 사업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배민과 요기요의 경우 배달앱이 사실상 매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죠. 하지만 쿠팡은 다릅니다. 쿠팡이츠는 쿠팡이 제공하고 있는 모바일 서비스 중에 하나일 뿐입니다. 자, 실제로 공시 자료에 따르면 쿠팡이츠 서비스의 지난해 매출은 7,925억 원입니다. 쿠팡의 지난해 4분기 실적 발표 자료에 따르면 작년 쿠팡은 243억 8,300만 달러의 매출을 올렸습니다. 즉 쿠팡 전체 매출은 33조 6,363억 원에 달한다는 뜻입니다. 쿠팡이츠가 쿠팡 매출 중 차지하는 비중은 고작 2%라는 계산이 나오죠. 자, 그러면 쿠팡은 이 2%밖에 되지 않는 쿠팡이츠를 위해 왜 이렇게 공격적인 마케팅에 나서고 있는 것일까요? 답은 바로 로켓와우 멤버십에 있습니다. 단순히 쿠팡이츠 사용자 수를 늘리고 싶은 게 아니라 로켓와우 멤버십 가입자를 동시에 늘리고 싶은 것이죠. 쿠팡이츠가 펼치고 있는 이 배달비 무료 서비스는 로켓와우 회원들에 집중이 되어 있기 때문에 쿠팡이츠 점유율이 높아지면 로켓와우의 가입자 수도 자연스럽게 증가할 수 있다고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쿠팡은 쿠팡 플레이, 쿠팡이츠 등 여러 서비스를 내세우고 있지만 로켓와우 멤버십은 모든 서비스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유지하고 있습니다. 로켓와우에 가입을 하면 쿠팡 앱에서 로켓 배송 서비스를 받을 수 있고요. 쿠팡 플레이에서 SNL과 스포츠 경기를 볼 수 있고, 이제는 쿠팡 이츠에서 무료 배달까지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죠. 어떻게 보면 소비자들을 로켓와우 멤버십에 가입시켜서 자사 플랫폼 내에 묶어두려고 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로켓와우에 가입한 회원들은 물건을 살 때 가능하면 쿠팡에서 사고, 배달을 시킬 땐 가능하면 쿠팡이츠에서 주문을 할 테니 말이죠. 이렇게 소비자들을 플랫폼 안에 묶어두면 어떤 효과가 발생할까요? 우선 쿠팡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멤버십 가격을 인상해도 이탈률이 높지 않을 겁니다. 넷플릭스도 디즈니 플러스 등 경쟁사가 나오기 전 OTT 시장을 독점하던 시절에는 요금을 인상해도 고객들이 거의 줄지 않았다고 밝혔었죠. OTT 서비스를 원하는 이 고객들의 넷플릭스 의존도가 높았기 때문입니다. 자, 실제로 쿠팡도 로켓와우 멤버십 가격 인상에 나섰습니다. 2년 4개월 만에 요금을 4,990원에서 7,890원으로 약 58.1% 높였죠. 2021년 12월 2,900원에서 4,990원으로 72.1% 올린 이후 처음입니다. 자, 그러면 왜 쿠팡은 로켓와우 멤버십에 집착할 수밖에 없을까요? 쿠팡은 유통기업입니다. 매출은 높지만 이익은 적은 사업 구조를 갖고 있다는 의미죠. 물건을 팔기 위해 사오는 단계에서 많은 비용이 들어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작년 기준 쿠팡의 EBITDA 기준 이익률은 4.4%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로켓와우 구독료는 다릅니다. 로켓와우 구독료는 물건이나 서비스의 거래와는 별개로 지불하는 돈이기 때문에 대부분이 이익으로 치환된다고 볼 수가 있죠. 쿠팡에 따르면 작년 4분기 기준 로켓와우 회원수는 약 1,400만 명입니다. 멤버십 가격 인상 전을 기준으로 봐도 쿠팡은 로켓와우 구독료를 통해 연간 8,388억 원 정도의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지난해 쿠팡이 기록했던 조정 EBITDA는 약 1조 4,821억 원입니다. 단순히 구독료가 모두 이익이 된다고 가정하면 작년 쿠팡의 이익의 56.6%가 로켓와우 구독료에서 나왔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물론 이는 단순히 추산한 숫자고 무리한 가정을 한 것이기 때문에 실제로는 여러 가지 변수가 있겠죠. 하지만 쿠팡의 이익에서 로켓와우가 차지하는 그 비중이 무시할 만한 수준은 절대 아닐 것입니다. 자, 오늘은 국내 배달앱 기업들 사이에서 펼쳐지고 있는 배달비 영원 경쟁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번 배달비 영원 경쟁을 시작한 곳은 쿠팡이었고, 쿠팡이 이런 결정을 한 데에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죠. 로켓와우 가입자를 늘리기 위해 성숙기에 접어든 배달앱 시장에서 쿠팡이츠 점유율을 높여야 했고, 그러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 중 하나가 배달비 영원 정책이었던 것이죠. 자, 사실 소비자 입장에서 이런 기업들의 경쟁은 나쁘지 않습니다. 어떤 의미에선 기업들의 경쟁을 더 부추기고 싶죠. 할인 쿠폰을 더 뿌려줄 테니 말이죠. 자, 배달비 영원 정책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배달비 영원을 위해 로켓와우 멤버십에 가입하고 싶으신가요? 댓글을 통해 여러분들 생각 남겨주시죠.